일단 내가 초보 투자자인데 내 눈에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는 건 조금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이미 예상에서 찍혔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냐면 오늘도 트렌드 투자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온 율PD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테크님. 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구테크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시장의 이슈가 있었는데 또 오랜만이다 보니까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뭔지 먼저 구테크님이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 나도 샀었는데 또는 아, 왜 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왜 안 샀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결국 AI 반도체 중심의 시장 자금이 쏠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지금 폭풍 속인데도 마치 튼튼한 가장 큰 배를 찾는 것처럼 그런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네. 기사를 봤는데 상위 1%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쓸어 담고 네. SK 하이닉스랑 현대차는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었어요. 이 시점에서 지금 이런 온도차가 생기는 거 혹시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이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주식의 상위 1%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자금에 대한 수익금 현황으로 증권사에서 이렇게 분석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얼마 전에 그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으로 진짜 보여줬어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결국 이 상위 1% 분들은 자금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많이 자금을 있으시죠. 굴리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미 안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옮겨갔다가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아직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원래는 그 엔비디아와의 거래 독점 공급 업체는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 문틈을 좁게 해서 뚫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선택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네. 유한타증권이나 이런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뭐 1000% 이상 증가할 거다. 그래서 1분기에 보여줬던 57조 원이라는 게 네. 이 이상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구테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진짜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저도 물론 반도체 억대 투자자지만 이 정도까지의 잠정 실적이 나올 거라고는 바라진 않았어요. 그냥 예상 실적만 했어도 뭐 투자 전문 용어로 ROE라는 게 이제 보통 수익률이거든요. 1억 원으로 창업을 해서 1년 동안 돈을 뭐 1,0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ROE가 10%인 거예요. 하이닉스 ROE가 80%예요. 그렇군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정도로도 엄청나게 높은데 그걸 더 뛰어넘는 걸 1분기 보여준 겁니다. 삼성전자 대빵이. 그래서 외국인 투자 법인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도 돈을 싸들고 지금 들어온 상황이 원래는 의심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AI 빅테크 미국 주식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걔네들이 먼저 조금 이익에 대한 게 이것밖에 안 나와? 니네 자본 지출 캐펙스 이 정도 했는데 주가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D램이나 HBM을 판매하는 반도체 업계도 타격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예상치 정도로만 나올 거라고 업계에서 예상을 했는데 그걸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분들도 이렇게 분석을 제시한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HBM이나 메모리 관련해서도 이제 기업 실적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이런 메모리 카드의 가격 자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네. 26년도에도 그러면 이런 가격의 상승세는 유지가 될까요? 사실 이 반도체 업계는 적게는 6개월 또는 길게는 1년 정도를 선반영하는 업계이긴 합니다. 이미 26년도에 실적이 찍히려면 그만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계약이나 수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이미 다 확보를 한 상태고요. 거의 뭐 이제 수년 단위 계약을 빅테크들은 바라고 있고 우리 테라펩 테슬라 들어보셨나요?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 네네네네. 야, 우리 반도체 그냥 우리가 차려서 할 거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뱉는 말은 거의 또 의심하다가 그게 또 지켜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왜 일론 머스크가 테라펩으로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려고 했냐면 줄을 좀 늦게 쓴 겁니다. 나도 필요한데 스페이스X 띄우고 하려면 필요한데 너무 늦게 온 거예요. 다 내년에 오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라펩을 하고 삼성전자 문도 두드려서 삼성전자에 좀 죽어있던 공장을 쉽게 얘기하면 죽어있던 공장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담당자분들이랑 방문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살릴 테니까 이 공장 우리 위주로 만들어줘 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업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어떻게 보면 영업 실적 1년치가 1분기 만에 지금
결과로 나왔던 것처럼 그럼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뭔가 삼성전자나 이런 메모리 관련된 AI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아직도 근데 또 뭔가 AI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고점이다. 아주 최고점에 온 것 같고 26년도가 27년도까지 이게 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요즘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거에 이런 타이밍에 또 조회수를 얻거나 클릭을 유도하려면 반도체 이미 고점이다. 이제 하락하나 이런 썸네일이나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보통 그런 유튜버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좀 전망이 좋다고는 들었는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거기도 또 전문가분들 나오십니다. 의심하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려워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26년도에는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그 안에서 기업이 내는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거나 진짜 뭐 쉽게 주식 가격으로만 치면 SK 하이닉스가 무슨 300만 원 이상을 간다거나 이러면은 너무 심할 수 있겠죠. 하이닉스가 50만 원을 간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분산으로 투자하시면 좀 리스크도 방어하고 이 슈퍼사이클에 함께 올라탈 수 있을 겁니다. 현대차도 상위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많이 매도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네. 반도체 기업이 좀 활성화된 거에 비해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은 주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업종별로 양극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업종별에 대한 어떤 기업의 변화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미 알고 계십니다. 현재 뭐 경제 정도까지도 아니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막 전쟁하면서 기름값 오르는 건 우리가 체감을 했잖아요. 네. 기름값을 많이 오르면 자동차 운행이 줄나요, 느나요? 줄겠죠. 줄죠. 네네네. 그럼 자동차가 많이 팔릴까요, 덜 팔릴까요? 덜 팔려서.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한 겁니다. 현대차는 결국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시장은 한정돼 있어요. 투자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투자금이 어디론가 이동을 항상 합니다. 좀 더 유망한 곳, 좀 더 저평가된 곳, 좀 더 주식이 오를 곳으로. 자동차 섹터도 엄청나게 큰 섹터고 반도체도 엄청나게 큰 섹터인데 반도체가 확실하게 명암을 찍으니까 우려하던 자동차나 정유 이쪽에서 옮겨졌다고 보시면 돼요. 유가 관련돼서 아무래도 기름 가격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네. 최근에 봤던 기사들 중에 제가 그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주춤하고 있다, 둔화되고 네. 있다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전기차는 기름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2년 전 이럴 때 뭐 디램 너무 공급이 과잉인가 막 이런 기사들도 보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때 만약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아. 샀더라면 과거로 돌린다면 그때 사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분석도 조금 잘 못하고 그냥 기사만 많이 보는 사람이다 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기사를 더 유심히 보십시오. 아. 좋은 기사보다. 그 안에 투자 타이밍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흔히 뭐 워렌 버핏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포가 매수의 기회고 환희가 매도의 기회다. 이거는 꼭 진짜 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PD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도 진짜 좋은 포인트입니다. 기름과 연관이 없는 전기차의 수요 증가 예상 뭐 이런 것들. 뭔가 26년에는 네. 어느 정도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싶은. 내연기관 타고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기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은 아마 기름값도 오르고 유지비 많이 되니까 나 다음에 전기차 타려고 이런 맞아요.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맞아요, 어른들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초고수들은 SK 하이닉스랑 뭐 현대차는 매도를 네. 하고 삼성전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목표 주가가 3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뭔가 삼성전자를 사는 게 늦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께는 어떤 전략을 좀 펼치면 좋을까요? 일단 내가 초보 투자자인데 내 눈에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는 건 조금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제가 알면 늦었다고 항상.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이미 예상에서 찍혔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잠정 실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을 엄청난 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도 대두되고 주가도 그만큼 오르고 초보 투자자 분들에도 눈이 띄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포인트로 이 트렌드를 알고 분석을 하냐면 이 삼성전자가 HBM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좋게 찍힌 거잖아요. 먼저. 그러면 이 HBM과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다른 업체가 어디죠?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예상은 4월 달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럼 걔가 만약에 삼성전자만큼 나온다거나 그 이상 또 나온다거나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또다시 대두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어떻게 보면 먼저
삼성전자 형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 장사 잘 돼. 그럼 저는 SK 하이닉스도 장사가 잘 되겠네 하고 아직 이슈가 조금은 덜 된 SK 하이닉스를 먼저 바라볼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상위 1%들이 SK 하이닉스랑 현대차를 매도했던 이유는 이미 저점 시점에서 매수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일부분. 어느 정도 자금이 큰 상위 1% 투자군이다 보니까 덜 안정적인 걸 내려놓고 안정적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을지 무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드렸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대비 삼성전자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그쵸. 업계에서는 이게 또 타격일 수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그럼 그분들은 이미 SK 하이닉스는 저점에서 샀으니까 매도하고 자금을 이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또 기사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뭔가 상위 1%의 고수들은 대덕전자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을 또 담고 있다. 반도체 외에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기업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종목명 안에 이미 섹터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어떤 에너지로 반도체라는 제품이 팔리기도 하고 작동이 되죠. 전력 에너지죠. 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도 다 전력 에너지고 그래서 그 전력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앞으로 진짜 천문학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에너지원 그게 요즘은 진짜 원자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 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다 보니까 엄청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동전, 배전 그리고 전선 이런 업체들이 대두되는 이유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는 꼭 한 개 이상은 포함시켜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1분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2분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시장에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지 미리 조금 예측을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려면 그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네. 추운 날엔 패딩을 입고 더운 날엔 반팔을 입잖아요. 그래서 경제 시장을 날씨라고 보통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제가 일기예보처럼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5월에는 연준 의장이 교체가 돼요. 연준 의장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연준 의장은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금리, 돈의 값을 결정을 합니다. 돈을 더 풀지 말지. 근데 그 의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의 스탠스가 매우 투자 시장에선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5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패권을 가지고 싸우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그 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관련된 상황 같은 것들 진짜 종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꾸테크님이랑 함께 상위 1%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성이랑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매매 전략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계좌 잘 지키시고 네. 앞으로도 또 꾸테크 채널 많이 보셔서 여러분들이 2분기에도 부유한 계좌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항상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꼭 올려주시면 컨텐츠로 유용하게 뽑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료 자료도 넣어놨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꾸테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율PD님과 저는 또 다음에 바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